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보안에 관련한 도서나 어떤 정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관련한 얘기들을 다시 다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따로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OSI 7레이어, TCP/IP,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공격과 스니핑이라는 단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의 시작은 OSI 7레이어로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누누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ISO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별의별 것을 다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격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기관에서 재밌게도 이제 이 ISO에 대한 걸 지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이제 들어보지 못한 경우에서는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됐잖아요. OSI. 그러니까 이거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Open System Interconnection이라는 얘기고요. 오픈 시스템이란 말이 중요하지. 단순히 열려 있다 이런 뜻으로 봐가지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참 아픈 얘기인데 개방형 이렇게 해놨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뭐 개방형이라는 이런 오픈의 표현이요 영어권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좀 받아들이기 더 편하게 하면 단순 개방이라고 하는 게 표준이다라고 하는 게 서로 맞춰져 있다.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픈 마인드 그러면 열린 마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거를 이런 기술적인 표현에서 쓸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부터 이런 표준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 표준화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그 시장을 점유를 해버리고 시장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우리 네트워크상에서는 TCP/IP고요. 이런 TCP/IP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실제 표준처럼 사용되는 밑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 단어 표현을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사설 표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어졌건 어떠한 기술들이 시장에 너무 넓게 퍼져서 그 기술이 곧 표준인 것처럼 표준으로 인증을 안 했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사설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알고 계신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돼요?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안 보고 기술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간략한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7계층부터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OSI 7의 7계층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드웨어 쪽이 더 쪽으로 맞춰지는 거죠. 거꾸로 말해도 같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 우리 앞 영상에서 어떤 얘기했었냐면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죠.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 날마다 쓰는 거지. FTP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공부를 좀 더 깊숙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별도로 쓰기도 되겠습니다. 요즘은 웹에서 거의 FTP가 다 구현이 되어져서 별도로 안 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암복화, 인코딩, 디코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서 진행되는 것들,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래 이런 것들 정하는 거죠.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여러분들 아마 귀에 못밖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TCP/IP 할 때 TCP가 이게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흐름 제어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전송 계층의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P 얘기 나오면 뭐 UDP 얘기 나오는데 TCP, UDP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거는 뭐예요? 연결 지향형 무슨 말이야?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항상 연결을 확인하죠.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가 송신자가 보내고 수신자가 받았어요. 보내고 받았어요. 이렇게 가는 건데 UDP 같은 경우는 비연결형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형태예요? 그냥 한번 연결되면 그냥 쭉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받았다고 신호를 안 해도 그래서 그냥 흐름 제어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방금 교수님 아까 설명했던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좋은 점 뭐예요? 빠르다라고 하는 거지.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볼 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트워크 계층, IP 계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이때 생각해야 하는 게 라우팅 처리하는 계층이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장비가 라우터라는 장비가 상계층 장비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 단어가 무엇일까? 패킷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계층의 데이터 단위 패킷. 뭐 캡슐화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그림들이 계속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네트워크 시간을 배우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당연히 상계층에서는 IP, 인터넷 프로토콜이 기본이죠. 뭐 너무 이 계층이 어디 갔죠? 슬라이드에서 빠졌나 봐요. 그렇죠? 자, 이 계층은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 섞였나 봐요. 교수님 슬라이드 정리하다가. 이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옆에 장비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개념에서는 P2P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잠깐만요. 여기 단어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여기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IP에는 패킷인데 여기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장비라고 하면 뭐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위치 같은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NIC 생각하시면 되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랜 카드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1계층 넘어가면 이제 실제 물리적인 계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통신 회선이 되는 거죠. 통신 회선이 대표적으로 물리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연결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나누면 이제 유선하고 무선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요즘에 이제 무선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SI 7레이어를 간략하게 보셨고 배우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사설 표준인 TCP/IP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SO에서는 7개 계층으로 나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TCP/IP는 통상 우리가 몇 계층이라고 얘기해요? 4계층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책들에 따라서는 5계층으로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그다음에 IP 계층, TCP 계층,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4개로 보통 하죠. 레이어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왜 이 레이어를 쓰는지 알고 계셔야죠. 모르시면 네트워크 시간에 물어보시는 걸로. 자, IP 프로토콜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이제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트워크 시간에 많이 배우시는 내용이 될 것 같고 중심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 표현법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벌써 IP 버전 4가 안 쓰여지고 6로 다 넘어가야 될 판인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보안 쪽에서 얘기할 때 뭐 이슈가 되는 그 재밌는 장비 중에 하나가 AP라는 장비가 있잖아요. 액세스 포인트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의 등장이 이 장비가 등장만 해서는 아니지 가격이 굉장히 싸진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실제로 IP 버전 6의 확대, 그러니까 빠른 확대를 저해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P가 또 재밌는 거는 AP가 등장하면서 보안성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보안 공부하실 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AP에 대한 것들, AP를 가지고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oT 공부도 IoT 보안에 대한 걸 공부할 때도 AP 장비를 뜯어서 공부하면 거기서 배우시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IP 버전 4에 대한 설명들 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체크해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소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IT 전공자로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내용, 기본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 다시 하시면 돼요.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주소하고 그다음에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는 걸로 만들어졌죠. 지금 이러한 형태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 자리 한 묶음 이렇게 끊어서 되면 이거 C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런 IP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건 이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표준에 그 국제 표준 기구가 있고 이제 요 사이트도 많이 참조해볼 자료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기억은 해두세요. IANA라는 게 뭐 약자까지 다 모르더라도 국제 표준 기구인데 우리가 네트워크 공부하거나 보안 공부할 때 종종 참조할 내용들을 제공을 이쪽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클래스별로 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 소개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 IP하고 사설 IP라는 개념으로 나눠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 사설 IP 주소를 할당을 해서 한 게 있어요. 공인 IP 대역에서.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으면요. AP가 있으면 이런 개념도 좀 흐트러지긴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네트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도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안 쪽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TCP/IP에 시작하는 3-way 핸드쉐이킹으로 연결이 설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크 신호가 일단 통신 작업 발생을 하고요. 뭐 다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되겠어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싱크 플러스 에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누구니 그래서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3-way 핸드쉐이킹의 구조 때문에 TCP/IP의 이 구조 때문에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송하고 그다음 거기다 확인받고 전송하고 확인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TCP 4계층의 헤더 정보를 쭉 펼쳐서 쓸 수가 없으니까 0비트부터 32비트니까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네요. 그렇죠?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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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를 지금 이렇게 쭉 늘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할 때는요, 4단계로 끝나요. 뭐 종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파이널 신호 보내고요, 에코널리미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잘 있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잘 있어. 그러면 너도 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4단계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TCP에서 중요 단어는 포트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포트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구잖아요. 포트가 항구. 그러니까 부두에 들어오면 등대가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빨간 등대, 하얀 등대 이렇게 서 있으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몇 번 부두, 몇 번 부두, 몇 번 부두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게 이제 포트죠. 그렇죠? 몇 번 부두, 몇 번 부두. 이것도 뭐 충분히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갈 거야? 여기 그림하고 그려놓고 보니까 이 그림하고 뭐 비슷하네, 그렇죠? 이렇게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포트 번호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주 쓸 때는 잘 외웠다고요. 또 뭐 잊어먹고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적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하는 게 웹 서비스 80 포트, 8080 포트, 그 다음에 HTTPS 443 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우시면 좋고요. 외워두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적어놓고 다녀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옛날 같으면 텔레포트 몇 번인지 알아야 되고 FTP 2개 쓴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교수님이 동그라미 친 것만 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안 공격 유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능동적 공격, 수동적 공격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묶어서 설명할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 설명에 이런 게 나와 있죠. 뭐 수동적 공격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능동적 공격으로 이제 실행할 이런 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뭐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기에서는 요 단어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니핑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를 맡다, 킁킁거린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스니핑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스니핑. 그래서 요 단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엿듣다라는 뜻이 되죠. 엿듣다. 엿듣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도청 뭐 이렇게 한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표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비 이름이죠. 허브, 그다음에 리피터. 요즘에는 이제 허브에 다 리피터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스위치에 리피터 기능이 들어있어서 별도의 장비가 없는데 옛날 초창기 네트워크에는 리피터라는 장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증폭시키는 거죠. 증폭? 네, 이렇게 좀 더 살리는 그런 거예요. 요즘은 랜카드들도 좋아서 이런 리피터 기능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뭔가를 막고 제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TCP/IP 또 CSMA, CD 프로토콜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이런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요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 프로미스 스퀘어스 모드, 그러니까 프리머스 스퀘어스 모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모든 걸 다 듣는 그런 모드 형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맥 주소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 시간에 몇 개층이라고 배우셨죠? 네, 2계층이죠. 2계층 누가 갖고 있어요? NIC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맥 주소를 이 CSMN CD 구조에 의해서 전달을 하면 그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장비들에게 프레임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 프레임의 맥 주소를 보고
나한테 오는, 그러니까 내 것인 경우만 그 프레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미스 스퀘어스 모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네, 내게 아닌데도 받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 내게 아닌데 받았어. 나한테 올 편지가 아닌데 내가 편지를 받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뜯어볼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가능해요? 스니핑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네트워크 상식하고 네트워크의 지식하고 이렇게 섞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스위치 장비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는 제밍이라는 지금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나오고 있죠. 교재에 보시면요. 전파 방해를 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팅 하면 얼른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요? 255 이거 떠올라야죠. 왜 그런지는 네트워크에서 공부하셔야 되죠. 자, 브로드캐스팅으로 해서 전체 단말기에게 맞게 데이터를 쏴대는 그런 동작들을 취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내용이 지금 섞여 있네요. 스푸핑이라는 단어, 스니핑에서 넘어왔어요. 스푸핑은 어떤 거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위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대표적인 공격으로는 ARP 스푸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암호화 기술 쓴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웹에서는 HTTPS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지식을 막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슬라이드가 너무 복잡한데요. 우리 교재가 너무 복잡한데요. 일단 교수님이 체크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두세요. SSL,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TLS라고 얘기해요. 근데 Transport Layer Security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통상 SSL, TLS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SSL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작동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보시면 이렇게 HTTPS 스케줄이 이게 무슨 색이든가요? 네, 맞아요.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초록색, 연두색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거야. 그래서 암호화 통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는 하죠. 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버리네요. 자, 이 부분도 영상을 좀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재 내용이 여기까지 다 나와버리네요. 자, 이메일도 굉장히 이메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고받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실제 몇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쓰는 포탈의 그 메일 시스템들이요. 거의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탈에서 주고받는 메일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교수님 수업할 때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포탈들 메일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암호화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네이버라 할까? 네이버 보안 돼 있을 거예요.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메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그 메일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 메일에 보면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시면 그 메일 내용이 보입니다. 근데 옛날엔 그 메일 내용에 보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잘하면 이제 메일 제목도 보이고요. 내용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일이 그런데 취약하다 보니까 포털들에서도 이제 보안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요. 요즘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러한 점에 이제 기인해서 이메일의 보안,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PGP하고 S/MIME, S/MIME이라고 그냥 읽습니다. 이
S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서 바로 보실 수 있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메일 클라이언트가 아웃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웃룩 또는 아웃룩 익스프레스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S마임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해보실 수 있고요. 다른 이제 메일 보안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PGP라고 하는 겁니다. Pretty Good Privacy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재밌게요. 리눅스가 발표된 1991년에 소개되었고요. 이 사람 이름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립 짐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메일이 그러니까 지금 평면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 그러니까 다 보이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PGP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 놓고 어떤 미국 사람이죠, 당연히. 예.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냐면요. 미 정부로부터 너는 국가의 심각한 보안에 관련한 위협을 줬다 그러고 3년간 실제로 옥살이하죠. 재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 되게 많이 퍼져 있고요. 그나마 최근 몇 년 전쯤 될까요? 한 2010년대 중반쯤, 그러면 2015년, 16년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 PGP가 또 이제 시만텍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되게 이렇게 쓰기가 좀 곤란했었습니다. 이게 난감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세팅해서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걸 한번 뭐 여기 사이트에도 참조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되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ecure MIME 이 방법은 기억을 좀 해두시고 나중에 아웃룩이라 이런 데서 이런 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을 위한 요거 앞에 나왔었지 않나요? SSH Secure Shell이라고 하는 건데요. 암호화된 원격 접속 방법 중에 하나죠. 다시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원격 접속에 문제가 있는 거 텔레 서비스였잖아요. FT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유출되는 단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불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접속 도구죠. PT라고 하는 건데 이 PT 갖고 접속을 할 때도 보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SSH 써서 접속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요게 여러분들 시스템 공부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뭐 리눅스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IoT 어떤 장비들을 실제 핸들링을 해갖고 접속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먼저 그럴 때 대표적 대개는 다 이거지. 리눅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게 P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VP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폰에 보셔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셔도 이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개는 설정이 잘 안 돼 있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외국 애들은 그런 얘기해.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야, 이제 엄마 아빠 누구도 못 찾게 학교에서도 우리 못 찾게 VPN 뭘로 설정하고 서버는 어디에 거 참조해서 해. 우리 VPN 설정하고 놀러 가자. 막 이런 식의 막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은 뭐에서부터 아셔야 되냐면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데 이 둘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고 통신을 하는 방법은 전용망을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전용망을 만약에 이렇게 국민은행입니다. 합시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직접 이렇게 코스모스키를 따라서 깔지는 않겠죠. 누가 다 깔아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금 이름으로 KT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설치를 해놨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KT 또는 KT로부터 그 전용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전용망 사업을 하는 이 회사들로부터 그 선을 임차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내고 이제 그러면 딱 국민은행 본사 지사만 쓸 수 있는 그런 회선들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인데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 안 쓰니까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망, 이건 공중망이잖아요. 열려있는 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중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전용망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필요해서 등장한 게 VP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Virtual Private Network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프라이빗이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내 프라이빗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망.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설 가상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VPN이라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어디 가서 보실 수도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헌혈하는 거 부족해서 난리인 것 같던데 헌혈할 때 헌혈의 집에 가잖아요. 헌혈의 집에 가면 실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그 헌혈의 집이 이렇게 전용망을 구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사하고 지사 사이에 바로 이 VPN들을 구축을 해놔요. 그래서 그 헌혈의 집에 가서 보시면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있으면 그 컴퓨터 시스템에 물려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거야. 그럼 그 네트워크 장비가 생긴 건 뭐처럼 생겼냐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쓰는 스위치처럼 생겼어. 근데 그 스위치처럼 생긴 장비에 보면 VPN 장비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장비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폰에도 있고요. 물론 뭐가 달라지는지를 느끼려면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개념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단어는 논리적으로 전용성을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건 터널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VPN에서는 터널링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우리만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놨다. 이런 뜻에서 터널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영상에서 너무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 우리 책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다뤘는데 VPN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좀 귀에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PPTP라고 하는 게 있고요. L2TP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긴 좀 개선되면 L2F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 보통 시스코가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 양이 많아서 좀 정리를 못하겠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PPTP, L2TP 이런 것들이요. 2계층에서 이루어지는 VPN 기술이고요. IPsek은 이제 3계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샥스 V 버전 5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있고 여러분들 폰에서 VPN 메뉴를 찾아서요. 거기서 프로토콜만 찾아보셔도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그렇게 합시다. VPN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그다음에 방금 프로토콜 이름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니핑을 또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맥주소에 이제 맥주소하고 IP 주소를 갖다가 고정으로 주자. 그래갖고 걔네들만 접속하도록 하자. 이런 방법들 어디에서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다른 데가 아니고 AP 집에 있는 AP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니핑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핑용에 관한 방법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ARP 이용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크게 지금 요거만 얘기할게요. DNS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니핑이니까 누가 엿듣고 있지 않나 이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친숙해져야 되는 것 중에 IF config,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게 뭐야? IP config죠, 그죠? config 이런 것들 명령들 탑재되어 있는 것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라미스 스퀘어스 모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거 막는 그런 도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ARP 와치라는 도구도 있대요.
자, 너무 많았어요. 교수님 되게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교재에 있는 양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